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주 벌판에 세워진 거대한 제국의 시작이 한반도 남쪽 끝 신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요. 금나라. 우리는 이 여진족의 나라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정사금사와 송막기문 흠정만주원류고에는 믿기 어려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 시조는 신라에서 왔다.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너 한 무리의 신라인이 북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손은 아골타, 요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대륙을 뒤흔든 금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껏 알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이 위대한 여정을 역사 속 어둠에 가려놓았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그것을 들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신라에서 금나라로 이어진 숨겨진 우리의 역사. 당신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르페브르입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역사학자이자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이며 신라의 후예가 세운 금나라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 비밀, 신라와 금나라의 연결고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서 먼지 쌓인 옛 기록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 학자들의 연구 노트를 살펴보던 중 한 구절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진족 기록 속에서 발견한 김씨 성의 흔적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조선 말기 실학자들이 중국과 만주의 옛 기록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의 성씨가 완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완안이 신라 김씨와 같은 뿌리가 아닐까? 이런 의문을 품은 건 조선의 학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고증학자들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청나라 때 편찬된 여러 사서들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졌죠.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사료들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금사, 송막기문, 대금국지 같은 정사들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감춰진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탐구에 나섰습니다. 과연 신라와 금나라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중요한 역사가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단서는 중국 베이징의 고문헌 보관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 때 편찬된 흠정만주원류고라는 책이었죠. 이 책에는 놀라운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전의 기록으로 고찰하여 복권 때 신라의 왕은 김씨성으로 수십 세를 서로 전하여 온 것인즉 금나라의 시조가 신라로부터 왔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이 기록을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역사서에서 금나라의 뿌리가 신라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각지의 도서관과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건 바로 김안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금사에 따르면 이 사람이 바로 금나라 황실의 시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금사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금나라 시조의 이름은 한보다. 처음에 고려로부터 왔다. 여기서 고려는 당시 한반도를 통칭하는 말로 쓰였는데 다른 사료들을 종합해보면 더 구체적으로는 신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사료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놀랍게도 송막기문, 대금국지, 문헌통고 등 서로 다른 시대에 편찬된 여러 사서들이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골타에 이르러 금나라를 세웠는데 아골타의 시조는 신라 사람이었다. 이런 일치는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출처에서 나온 기록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빙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중국의 정사들은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자신들을 정복한 여진족의 조상이 한반도 출신이라는 걸 굳이 밝힐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금나라는 요나라를 무너뜨리고 송나라까지 남쪽으로 밀어낸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시조가 한반도 출신이라는 기록이 여러 사서에 남아있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죠. 더욱 흥미로운 건 유전적, 문화적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금나라의 문화 속에서 신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금나라 황실의 의례나 장신구 제작 기법 등에서 신라와 유사한 요소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해도 받았습니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이런 연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거든요. 특히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역사 왜곡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반발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치밀한 고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됐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중국 학계의 일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역사 왜곡이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선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국내 일각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추측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철저한 검증 작업에 나섰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료들을 찾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몽골의 도서관들까지 뒤져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역사 해석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나라의 뿌리가 신라에 있다는 주장은 그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것이었죠.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진실에 기반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문헌 고증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 언어학적 분석, 심지어 유전학적 연구까지 동원했습니다. 특히 만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분의 구조나 부장품들을 보면 신라와 유사한 특징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문화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었죠. 언어학적으로도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여진어와 고대 한국어 사이에 공통점들이 발견됐거든요. 물론 이것만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성과들을 발표할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국뽕에 빠진 연구, 민족주의적 편견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솔직히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단순히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바로 아골타라는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었죠. 금나라를 세운 이 영웅적 인물의 뿌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아골타의 본명은 와난 아골타입니다. 여기서 와난이라는 성씨가 중요한 단서였죠. 여러 사료를 종합해보면 이 와난이라는 성씨가 원래 한반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대금국지라는 사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와난이라는 말은 한어로 왕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신라왕의 후손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록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정사에서 직접적으로 와난 씨가 신라 왕족의 후손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던 거죠. 아골타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들도 흥미로웠습니다. 여진족 사회에서 자란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카리스마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양식이나 사고방식에서 한반도적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아골타가 부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의 특징들은 신라의 화랑도 정신과 유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의를 중시하고 약속을 지키며 부하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 말입니다. 또한 금나라를 건국한 후 아골타가 제정한 법과 제도들을 보면 신라의 율령체계와 비슷한 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아골타 자신이 금나라라는 국호를 정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흠정만주원류고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건국한 나라의 이름 또한 당연히 이것을 취하였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신라 왕실의 김씨성을 가리킵니다. 즉 아골타가 금나라라는 국호를 정한 것은 자신의 조상이 신라의 김씨였다는 것을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뜻이죠.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도 있었습니다. 금나라의 공식 문서나 비석에서 사용된 문양들을 보면 신라의 전통 문양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용문양의 경우 신라 특유의 섬세하고 우아한 스타일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문화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었죠. 저는 이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신라인 후예가 북방에서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거죠. 금나라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곳곳에서 신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상의 혈통이 이어진 것을 넘어서 문화와 전통까지 계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금나라가 요나라를 무너뜨리고 송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낸 것은 동아시아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한족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고 북방민족이 중원을 장악한 것이죠. 하지만 이 북방민족의 뿌리가 신라에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금나라의 정복 활동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무력 정복이 아니라 문화적 통합을 중시했다는 점이죠.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보여준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금나라는 한족 관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고 기존의 문화와 제도를 존중했습니다. 이런 포용적 태도는 신라의 통일 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죠. 금나라의 공예 기술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특히 금속 공예와 도자기 제작 기법을 보면 신라의 전통 기법이 많이 계승되어 있었습니다. 신라는 금관을 비롯한 정교한 금속 공예로 유명했는데 금나라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줬거든요. 법제 면에서도 신라의 영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금나라의 율령체계는 당나라의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신라의 법제와 유사했습니다. 특히 형벌제도에서 인도주의적 요소가 강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불교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신라의 자비로운 통치 전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었죠. 금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신라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몽골 제국에 흡수된 후에도 여진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고 후에 청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성씨인 아이신기오로에서 아이신은 금을 뜻하는 만주어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금나라의 후예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나라의 뿌리가 신라에 있다면 청나라 역시 신라와 연결되는 셈입니다. 이런 문화적 연속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신라인들이 고향을 떠나 만주 땅에 정착한 후에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무대에서 꽃피웠던 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한민족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사가 왜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역사 교과서와 대중의 기억 속에서 금나라의 신라 뿌리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나라는 그저 여진족이 세운 나라로만 간단히 소개될 뿐 그 뿌리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런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저는 만주 현지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만주 지역의 한 마을에서 만난 한 노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원래 남쪽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신라였다고 하더군요. 이런 구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찾기 어려운 내용이 민간에서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지역에서 만난 한 주민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우리 조상은 신라의 왕족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씨도 김씨라고 하시고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역사의 진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축소되거나 왜곡되었지만 민간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과 중국 학술계 간의 긴장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나라의 뿌리가 신라에 있다는 주장은 그들에게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 학계에서도 이런 민감성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 성급한 결론은 위험하다는 반응들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역사적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역사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순수하게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했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와 연구팀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신라계 완안함보와 금나라 건국 문헌 사료를 통한 재검토였죠.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연구가 학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도 강했습니다. 논문 발표 후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먼저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한국 연구진 금나라의 신라기원설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국의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연구다. 기존의 통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중국사 전문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헌 증거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특히 여러 독립적인 사료에서 일치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런 국제적 인정을 받으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독일의 한 동아시아학 연구소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해 왔을 때였습니다. 유럽의 학자들 앞에서 우리 역사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독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축소되고 왜곡된 역사를 배워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국내에서 열린 연구 발표회에서였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생 우리나라가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위대했다니.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건 말입니다. 또 다른 청중 중에는 젊은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교과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웅장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이 연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학술적 성과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이었던 거죠.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비판마저도 건설적인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저는 이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논문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이었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사학회에서 공동으로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자료를 만들자는 제안이 왔을 때 저는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학교 역사 교과서에 신라와 금나라의 연관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수많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지가 핵심이었죠. 결국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확실한 사료에 근거한 내용은 명확히 기술화돼 해석이 나뉘는 부분은 여러 관점을 함께 제시하자.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로운 교육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외우는 역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한 중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해본 결과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보여준 반응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선생님, 그럼 우리 조상들이 중국까지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한 학생의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자긍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를 위한 연구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만주 지역의 고고학적 조사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문헌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물질적 증거들도 찾아보자는 취지였죠. 학계에서도 후속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고무적이었습니다. 한 대학원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를 보고 저도 이 분야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연구의 진정한 가치는 후학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연구 발표회가 끝난 후 한 젊은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교수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피 속에 흐르는 신라인의 DNA를 느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위대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도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젊은이의 눈에서 반짝이던 희망의 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죠. 신라와 금나라를 잇는 이 긴 역사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한민족의 위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의 진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들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빛나는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신라에서 시작되어 금나라로 이어진 이 장대한 역사의 강물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